2004년도 1회차 전면추천산업기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부품의 길이, 질량, 부피 등을 정밀 측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측정압도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하고 대기압도 중요하지만 길이 같은 거 잴 때는 온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온도에 의해서 팽창이 되니까 측정 시 생기는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 시의 측정량은 일정해야 되며 측정력 때문에 생기는 오차는 보정 계산할 수 있다. 우연 오차란 불분명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 측정값의 3%로 나타나는 오차이다. 온도로 인한 오차의 보정 계산은 측정기와 측정물 온도에만 관계되고 그들의 여유 팽창 개수차에는 관계없다. 시차는 눈금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은 3번이죠. 온도 보정 계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델타 T와 그리고 팽창 계수 그리고 L 이런 식을 사용하죠. 근데 팽창 계수는 관계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우스의 오차 법칙에서 정밀도 상수가 커질 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우스의 오차 법칙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안 해보고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정밀도 상수가 커질 때에 관한 설명 중 이거 뒤에 것만 봐도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차 곡선이 예리해진다.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 정도가 높아진다. 오차 곡선이 분산된다. 일단 얘기만 들어봐도 정답은 4번 같은데, 자, 요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서 요런 곡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밀도 상수가 커진다. 이 부분이 가운데로 잘 모인다는 소리겠죠. 요렇게 즉 요런 그래프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차 곡선 가운데가 예리해지죠. 샤프해지죠. 그리고 표준 편차들이 감소하죠. 그리고 정도가 높아지겠죠. 근데 오차 곡선이 분산되진 않죠. 더 모이기만 하지.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질은 8mm, 길이 100mm, 환봉의 길이를 외경 마이크로미터로 1kg 중의 힘을 가하여 측정하면 변형량은 요런 변형량 같은 경우에는 A 2분의 PL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죠. A는 단면적, E는 세로탄성 계수, P는 힘, L 같은 경우에는 길이. 따라서 여기서 1kg 중이라 했고, 그리고 길이는 100mm고요. 자,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8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해서 4분의 파이 8의 제곱이 되겠고 64라고 기재할게요. 좀 지저분해지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세로탄성 계수인 2 곱하기 10의 4승을 해줍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요렇게 계산기가 있고, 식이 안 보여. 위에가 1 곱하기 100, 그리고 아래가 4분의 파이 d 제곱한 게 64고 곱하기 2 곱하기 10의 4승 하면은 답은 9.947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얘를 근사치인 1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요거를 다시 1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고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데 밀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마이크로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0.1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다시 미리로 바꾸게 되면은 앞에 공 3개 추가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단위 환산 매우 중요해요. 다음은 블록 게이지의 밀착력과 가장 관계 있는 거. 블록 게이지 밀착력은 흔히 링깅이라고 하는데 그 블록 게이지 간에 비비는 거죠. 여기를. 그러려면은 블록 게이지의 평면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경도, 평행도, 치수 오차는 상관이 없어요. 평행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로미터에서 슬립의 한 눈금이 0.5mm, 뒷물의 눈금이 100등분이 됐을 때, 너무 쉽죠? 0.5를 그냥 100으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라번이 되겠네요. MPLC 각도 게이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MPLC는 식은 정도는 요한슨식보다 높다. 네, 맞습니다. 49개조와 85개조 이게 요한슨식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게이지 지금인 공구의 제작 및 검사에 사용된다. 요한슨식보다 정도가 높으니까 맞죠, 이것도. 몇 개의 앵글 게이지 블록을 조합하여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 자, 8번. 다음 그림에서 테이퍼를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구하는 건 각도 같아요. 알파. 이 각이죠. 이제 삼각 함수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요런 작은 삼각형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요런 큰 삼각형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으로 저는 보통 구하거든요. 여기가 L이고, 즉 이 길이 L분의 어딨어? D. 이 길이가 D예요. 2분의 D-D 겠죠?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이 각도의 탄젠트죠. 좀 잘 보면은 이 각도, 지금 이 각도가 요거 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지금 L이고 요 길이가 2분의 D-D입니다. 자, 그럼 이 각도는 뭐냐?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즉 탄젠트 2분의 알파는 L분의 2분의 D-D가 되겠죠. 그쵸? 자, 이 식을 간단히 하면은 좀 날라쓰네요. 탄젠트 2분의 알파는 2L분의 D-D. 이 2를 앞으로 넘겨주면은 요 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일단 맞고, 이게 지금 여기 있죠. 따라서 답은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둘 중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크게 가네요, 얘는. L분의 D가 탄젠트 2분의 알파 곱하기 2.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를 볼게요. 요 길이가 2분의 D겠죠. 따라서 L분의 2분의 D는 탄젠트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 요 식도 간단히 하면은 너무 좁아, 시험지가. 자, 이렇게 되고 다시 2를 곱해주게 되면 요 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도 맞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틀리겠네요. 여기 2 하나 차이 나죠. 자, 롤러의 중심거리가 100mm인 사인바로 19도 30분의 각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높이를 작은 쪽을 10으로 주면 높은 쪽은 몇 mm인가? 사인바 각도도 이제 식이 있죠. 사인 알파는 L분의 H. 여기서 H는 이제 높이 차를 의미하고 L은 롤러 간의 거리, 알파는 각도. 따라서 대입해주고 L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쪽은 안 나왔으니까 높은 쪽 빼기 10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아는 것만 이제 식을 간단히 해서 넘겨볼게요. 사인 알파 알죠? L을 넘깁니다. L 넘기고, 그리고 H는 X-10이니까 이거에다가 더하기 10은 X다.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죄송해요. 그 계산을 안 해갖고 사인 알파 19분 30초는 19도 30분 0.333 곱하기 100 해주고 더하기 10을 해줬더니 43.38이 나오네요.
자, 광선 정반, 광선 정반. 이건 영어만 알아도 이제 뭐 너무 쉽죠. 플랫, 평면. 길이 측정용 정면의 일종. 직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간선무늬를 관측하여 평면도를 산출한다. 성능은 굴절률과 반사각에 따라 등급을 표시한다. 평면도를 산출하는 데 사용이 되죠. 플랫은 산술 평균 거치기를 구할 때 컷오프 값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컷오프 값 8, 8, 2.5, 0.5 요런 숫자로 생겼어요. 1이라고 생긴 숫자는 없습니다. 전개 촉침식 표면 거치기의 측정기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윤곽 배열 조정이 가능하다. 측정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측정값의 표시가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명확하지 못하다. 거치기 곡선은 촉침 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몰라도 촉침이라는 말을 알게 되면은 촉침은 이제 직접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명확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윤곽 배열 조정 가능하고 측정 범위가 조정될 수 있고 거치기의 곡선은 촉침 반경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이크로미터를 복원할 때 잘못된 것은 방청을 위하여 기름을 발라둔다. 습기가 없는 곳에 둔다. 변형 방지를 위하여 MB가 스핀들을 밀착시켜준다. 가능한 한 표준 온도에서 유지하면서 보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살짝 떨어뜨려 놔서 보관을 해요. 한계 게이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로 적합한 것은 기어 마이크로미터,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다이얼 게이지 부착 마이크로미터, 그루브 마이크로미터. 기어 마이크로미터, 이제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는 사용을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길이 산출이죠. 그루브 마이크로미터 경우에는 정확히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이얼 게이지 부착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 당연히 한계 게이지 느낌이 솔솔 나가고 정답은 3번입니다. V블록을 이용하여 진원도를 측정할 때 3점법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런 V블록이 있다 칩시다. 거기다가 여기다 원통 영상을 올려놓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3점이 됩니다. 그래서 3점법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각 형상을 가진 원통 형체의 진원도는 셋째 값보다 작게 나타난다. 형체의 요철수에 따라서 진원도 값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연각도 공유반지는 삼각, 순회각, 요철각. 요철수가 변하여도 진원도 값의 변화는 거의 없다. 반경법보다 합리적인 진원도 측정 방법이다. 정답은 2번이죠. 형체의 요철수에 따라서 진원도 값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중 정만의 평면도 데이터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최소 자승, 최소 영역, 외단 3점 기준법, 양단 기준법. 양단 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진직도를 이제 측정할 때 쓰입니다. 양단 기준법이 뭐냐면 그 양 끝단을 0으로 보정하여서 측정하는 방법을 뜻해요. 3차원 측정에서 원의 지름 측정 시 필요한 최소 측정 점의 수는 3개입니다. 진 원도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되겠죠. 피치가 1.5mm, 이제 3층 게이지의 지름 적당한 3층 게이지 최적 그걸 찾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제 0.57735를 피치랑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적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하면은 0. 간단히만 봐도 그냥 0.866 나오겠죠. 최적 3층을 사용하여 피치 3mm인 유니파이 나사를 측정하였더니 유효지름이 43.265가 나왔다. 유효지름이래. 잘못 말했죠. M은 최적 3층의 지름 DW는 얼마인가? DW도 위에랑 마찬가지 똑같이 곱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3차원 측정기의 각 축의 피칭, 요잉, 롤링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는 측정기는 전기 수증기 오토콜리메이터 레이저 간섭계는
측정하죠. 측정할 때 사용하고, 스텝 게이지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스텝 게이지는 뭐 3차원에서 뭐 할 때 쓰냐, X, Y, Z 주가 대각선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원래 영상 더 이상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 구독자분 한 명이 원해서 열심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재료 시험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